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2명의 반대표가 나오며 연준 내부의 분열이 확인됐습니다. 관세 조기 타결 소식까지 더해진 우리 증시는 연고점을 경신한 뒤 하락 반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조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도 시장은 오히려 7거래일 연속으로 7거래일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걸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장 직후에 3,288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3,300선을 앞두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8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외국인이 선물해서 8천억 원 넘게 역시 순매도세 보이며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28% 하락한 3,245.44로 반면 코스닥은 좀 소폭 상승했죠. 0.2% 상승한 805.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이 긍정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앞선 일본이나 또 유럽의 무역 협상 결과를 보면서 초기 발표된 이 상호 관세율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 대미국 수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은 역시 사실이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상승 재료는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이미 상당 부분 달려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을 깨고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개편 등 국내 이슈가 남아있다는 진단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코스피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약 7%가량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수 기여도가 높은 대형 수출주들이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여기에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요 원동력으로 꼽히는 이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이 실제 기업과 또 시장에 어떻게 발현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미 FOMC 회의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성명문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장은 결국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중립보다는 매파적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명문을 보면 통화 정책 문구는 기존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휴지기의 특성이죠. 현재 미국의 경기 판단에 대한 표현에서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인하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성장세가 확장 국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를 완만이다 이렇게 톤다운을 했고 또 경기 불확실성이 감소했다 이 표현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 낮은 실업률과 또 목표 수준을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꼽은 만큼 고용이 흔들리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시장이 주목한 것은 9월의 금리 인하 재개에 대한 시그널이었죠. 파월 의장이 거듭 9월 금리 인하는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관세 인상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에 그리고 금리 정책을 전환하기에도 좀 너무 빠르다 이 표현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이전에 여름에 나올 고용과 물가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는 1일부터 부과될 상호관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 생산 비용 상승이나 또 소비자 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될지 그리고 이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될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21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컨퍼런스가 연준의 기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 변화를 예고했었는데요. 다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연준과 백악관 사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지 여부겠죠. 파월 의장은 이 연준 내 복수의 반대표, 그러니까 윌러와 보우먼 이사의 반대표를 소수 의견이라고 넘겼지만 글로벌 IB 일각에서는 연준 정책 변화에 선행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관세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한 만큼 인하가 연말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반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여부는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전해드렸듯 세제 개편에 대한 일부 실망감이 나타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8월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이 상승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다. 대체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만큼 과열 해소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최근 이 관세 협상 이슈로 원달러 환율이 1,392원 선 가까이 재차 상승했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 완화되면서 전날보다는 1.30원
하락한 1,39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외국인의 매매 흐름을 보면 1월에서 4월까지는 15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5월 이후에는 7월까지 9.7조, 그러니까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순매도세의 약 60% 넘게 채운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약 1조 원 순매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라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 역할을 한 조선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이 꼽히고요. 하나증권은 이번 관세 협상 주요 업종 중에 외국인 보유 비율이 상반기에 좀 축소가 됐고 하반기 이익 증가율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